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조금 처지는데요. 준비한 영상 업로드 빨리 하고 달달한 커피 마시면서 영화나 한 편 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분 다운되지 않게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잘 챙겨주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SK 리츠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국민 리츠다, 공룡 리츠다, 편입 자산 규모만 2조에 달한다. 리츠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일찌감치 이렇게 떠들썩해서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부터 눈독 들이고 계실 것 같아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츠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고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펀드가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한 형태예요. 자,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하고요. 그 임대료나 개발 이익 등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비싼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리츠 투자를 통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임대 수익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리츠를 투자할 때 체크 포인트는 사실 간단해요. 투자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리츠는요,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꼬박꼬박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네, 그럼 SK리츠의 투자 대상이랑 배당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SK리츠의 구조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SK리츠는 그룹의 지주사인 SK의 자회사예요. 그림에서 제가 네모 쳐둔 부분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리츠는요, SK라는 든든한 대기업을 등 뒤에 업고 있는 스폰서 리츠예요. 아무튼 SK리츠가 SK 서린빌딩을 매입하고요. 그리고 116개의 SK 주유소를 가진 클린 에너지 리츠의 지분 100%를 또 따로 편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한 투자 자산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SK 서린빌딩하고 SK 주유소. SK 서린빌딩은요, SK그룹이 20년 이상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룹의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SK와 SK이노베이션 계열, 그리고 SKENS 등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창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린빌딩은 서울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죠. CBD, 이 권역 중에서도 중심부에 딱 위치해 있고요. 권역 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또 주위에 1호선, 2호선, 5호선, 지하철역이 다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 빌딩을 매입했는지, 기대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선 SK 서린빌딩을 포함해서 그랑서울, 센터원, D타워, 서울 파이낸스 센터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CBD 권역 내에서 프라임급 오피스들의 임대료 수준을 보시면요. SK 서린빌딩의 임대료가 가장 비싸요. 최고 수준의 월 임대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얼마의 이 빌딩을 샀을까? 매입가 대비해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해야 정확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서린빌딩의 평당 매입가가 3,900만 원대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CBD 주요 거래 사례들을 보시면요. 거래 단가가 평당 3천만 원이 최고가인 것 같아요. 이 표 상에서는 2020년 3분기에 거래가 된 내역이고요. 그래서 조금 서린빌딩을 최고가의 빌딩을 사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넘어가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시죠. 우선 SK 서린빌딩의 매입가가 1조 30억 원이고요. 밑에 임대료율, 이게 연간 예상 임대료를 매매가로 나눈 값이거든요. 3.9% 정도가 되네요. 요게 적당한 수준인지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임차인 SK 주식회사예요. SK가 책임 임대차 계약 5년을 한 상황입니다. 5년이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SK가 책임지고 이 임대료는 지급을 하니까 안전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보시면 직전 연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인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소 1.5%, 1.5% 이상은 매년 인상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료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니까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임대료율 3.9%가 적정 수준인 건지 다른 서울 권역별 오피스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임대료를 매매가로 나눈 값, 임대료율 혹은 캡 레이시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가로줄 쳐둔 것이 캡 레이트 3.9% 정도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것들이 다른 오피스들의 캡 레이트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노란색 선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더 많죠. 즉, 서린빌딩의 캡 레이트는 높지 않다는 의미고요. 이게 임대료는 높은데 매입가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임대료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줘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아쉽네요. 근데 뭐 꾸준히 안정적으로 배당만 잘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아니죠. 자, 그리고 운영비 부담 보시면 트리플 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관리비와 보험료, 제세 공과금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임대차 목적물의 모든 유지, 수선 이런 기타 비용들도 모두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즉, SK리츠가 추가적인 경비 부담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폰서 리츠가 이런 측면에서 참 좋기는 좋네요. 네, 여기까지 SK 서린빌딩 내용 살펴봤고요. 주요소 다음으로 같이 보시죠. 클린에너지 리츠가 전국의 116개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 모두 매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전체 주유소의 48%가 수도권 내에 입지하고 있어서요.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은 자산들로 구성이 됐다는 평가고요. 주유소 자산은 약 95%가 토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이 매입 대상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평균 4.8%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또 꾸준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내용 보시면 주유소의 임대료율 캡 레이트는 4.2%네요. 매매가는 7,654억 원이고요. 임차인이 이번에는 SK에너지입니다. SK에너지는 신용 등급 AA 회사고요. 국내 3천여 개 이상의 주유소를 갖춘 대표 정유 회사죠. SK에너지가 장기로 책임 임차한 구조입니다. 매입 대상 전체 주유소를 책임 임차한 거예요. 임대차 기간은 10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 플러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요게 서린빌딩과 좀 다르네요. 1년에서 5년 동안은 임대료가 그냥 고정이고요. 6년째 되는 해부터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최저 1%네요. 네,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임차인과 트리플렛 계약했고요. 또 시설의 유지 관리, 또 주유소 관련된 모든 운영, 또 토지 오염 정화 책임까지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우수 입지의 주유소는요, 앞으로 SK에너지와 SK그룹과의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전기 수소 충전소나 전기차 수리 정비소, 배터리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다양한 스페이스 플랫폼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산 가치는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스폰서 리츠가 또 좋은 점이 있는 게 SK그룹이 보유한 핵심 부동산 자산에 대한 SK리츠가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매수 협상권을 지닌 자산, T타워, U타워, SK플래닛 사옥 이런 것들을 2024년까지 편입 완료한다면 약 4조 원 규모의 자산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해외 자산 이런 등등 SK그룹 핵심 사업과 관련한 연계 자산들을 계속 편입하면 10조 원 규모 이상의 글로벌 톱티어 복합 리츠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에요. 네, 뭐 아직은 먼 얘기고 전망일 뿐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또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사업 부문과 SK그룹의 주요 사업 영역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부분들. 이런 분야에서 SK그룹이 신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또 SK리츠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리츠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자산들을 앞으로 편입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편입 예정 자산들까지 꼼꼼히 살펴봤고요. 사실 SK리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여기예요. 국내 최초로 리츠의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투자 설명서에 제시된 예상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향후 3년간 매각 차익을 제외하고 연 5.45%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수익률이니까 분기 배당 수익률은 나누기 4 해서 1.36% 정도가 되겠죠. 공모가 5,000원 기준입니다. 주가가 더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 좋은 점들은 우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포함해서 국내 분기 배당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이 적혀 있는데요. 비교해서 본다면 SK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서 배당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SK리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SK리츠의 주요 내용들은 다 파악한 것 같은데요. 자금 조달 구조만 간단히 보고 포인트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SK서린빌딩을 매입하는 자금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취득 부대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린 에너지 리츠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이 취득하는 데에도 자금이 필요했겠죠. 총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됐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SK와 기관 투자자들의 사모 출자 금액, 그리고 빌딩 담보대출, 그리고 단기 차입금으로 마련을 했어요. 아무래도 단기 차입금은 이자 비용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번 공모자금을 단기 차입금 상환에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 됐네요. 그래서 포인트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선 우량한 기초자산인 SK서린빌딩과 활용도가 높은 기초자산인 SK주유소를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우량 임차인인 SK와 SK에너지가 장기 책임 임차를 한 구조라서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트리플렛 계약, 임차인이 부대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리츠의 비용 부담이 매우 낮은 구조라는 거, 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임대료, 요것도 장점이죠. 비교적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치가 가능할 예정이고요. 또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최초 분기 배당 리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폰서 그룹인 SK의 성장 전략에 따라서 조금 차별적인 자산군 편입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리츠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이 리츠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 매도 폭탄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오늘 양지수 시원하게 오르기는 하지만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츠의 이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계속 더 커지고 있고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청약한 D&D 플랫폼 리츠와 이번 SK 리츠에 이어서 신한서부 T&D,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그리고 내년까지 또 줄줄이 리츠들이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D&D 플랫폼 리츠가 27일에 상장할 예정인데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고요. 또 의무부유 확약 비율이 특히 대박이라서 상장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리츠의 열풍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볼게요. D&D의 수요 예측 경쟁률 244.81대 1이었어요. NH 프라임 리츠, 롯데 리츠를 제외하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고요. 특히 2020년 이후에 최고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인 겁니다. 또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 28.29%였거든요. 롯데리츠, NH 프라임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니다 싶었는데 근데 대박! 최종 확약된 비율을 보시면 가장 높아요. 81.18%. NH 프라임 리츠의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도 36.43대 1로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리츠에 대한 기대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D&D 플랫폼을 시작으로. 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았던 롯데리츠와 NH 프라임 리츠의 차트를 보시면요. 상장일에 바로 6,000원 위로 올라선 뒤에 다시 5,000원대로 내려온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배당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품이기 때문에요.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는 합니다. 아무튼 D&D 플랫폼 리츠의 성과가 SK 리츠의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상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배당이 목적이라면 공모를 통해서 받은 주식 플러스 시장에서도 조금씩 계속 사모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모 관련 사항들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공모 주식수 4,600만 주가 넘어요. 공모가는 5,000원으로 리츠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가 2,325억 원 정도나 되네요. 또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도 1,400만 주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약 698억 원 규모를 모집합니다. 규모가 정말 큰 편이에요. 청약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요. 환불은 9월 3일에,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리츠는 100% 비례 배정만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청약은 한국, 삼성, SK, 하나 4군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고요. 배정 물량 확인하시고요. 증권사별 청약 한도도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도는 넉넉하니까요. 한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비례 100%로 진행되니까 경쟁률 가장 낮은 증권사에 하시면 되겠고요. 중복 청약 불가능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SK 리츠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